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지윤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어느 겨울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던 12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카페에서 8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아파서 꼬리뼈까지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람 하나 보기 힘든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가로등 아래 쓰러져 계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처음엔 술에 취한 분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는 희미한 숨결만 느껴질 뿐 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는 문을 연 가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죠. 어떡하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추운 겨울밤, 이 자리에 할머니를 두고 간다면 제 양심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낯선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우리 집이 5분 거리에 있으니 일단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상태를 살피기로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등에 업고 천천히 걸었어요.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 듯한 느낌에 더 서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드리고 따뜻한 물도 끓였죠. 그리고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어요. 간간히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 이마를 닦아드리기도 했고요. 새벽 4시쯤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당황하시는 듯 했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자 안심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숭늉을 끓여 할머니께 대접해드렸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조금씩 마시며 기운을 차리셨죠. 아침이 되자 저는 충전된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관 2분이 방문해 할머니를 확인하셨어요.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셨고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쓰러지신 것 같다고 했죠. 할머니가 경찰과 함께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제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할머니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시며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손님이 특히 많아 정신없이 바빴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쉴 새 없이 증기가 올라오고 블렌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며 연신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리는 이미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6시간째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 말을 하다 말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제가 도와드렸던 할머니셨거든요. 할머니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아가씨, 잘 지냈어? 내가 한번 들러볼까 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날 밤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았고 걸음걸이도 꽤 힘차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 잠시 일을 멈추고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괜찮으세요?
어디 또 아프신 거 아니세요? 제 걱정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저 너를 보고 싶어서 왔단다. 그날 밤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몰라.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쑥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죠.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꿈은 무엇인지, 가족은 어떤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직접 만드신 약과를 가져오시기도 하고, 가끔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시기도 했죠. 손님이 없을 때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고, 바쁠 때면 조용히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셨습니다. 지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단다. 할머니는 종종 이런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할머니의 존재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는 마치 서울에서의 제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문득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도 없이 할머니가 카페로 서둘러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비 맞으셨네요. 어쩜 이렇게 우산도 없이. 저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할머니의 젖은 머리를 닦아드렸어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아팠죠. 옷도 많이 젖으셨는데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 오늘은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따뜻한 생강차 드릴게요.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카페의 한 구석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끔 미소 짓기도 하고 제 실수에 살짝 웃기도 하셨죠. 할머니의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느꼈던 피로가 할머니의 존재만으로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잖아요. 할머니와의 따뜻한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카페에 평소보다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겹친 데다 근처 회사에서 단체 주문까지 들어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원래 같이 일하던 동료는 갑자기 아파서 빠지는 바람에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3잔, 카페라떼 2잔, 바닐라 프라푸치노 1잔 나왔습니다. 연신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며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쉴 틈 없이 주문이 밀려들었고 카운터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원래 오후에는 오지 않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놀랐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 있는 거야? 너 일 똑바로 안 하는 거지? 사장님은 카운터로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억울하기도 했지만 손님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바빠서. 핑계대지 마.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왜 음료가 이렇게 늦게 나가는 거야? 손님들 다 기다리게 하고. 사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종종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내셨고 특히 손님이 많을 때 더 심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이번 달 매출도 지난달보다 떨어졌어. 너 때문에.
사장님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기만 했어요.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은 떨려왔지만 알바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창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저는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장님 바로 뒤에 서 계셨죠. 저기요.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에 사장님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손님? 사장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항상 친절한 척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제대로 바라본 순간 사장님의 얼굴이 한순간에 창백해졌어요. 어르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거칠게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극도로 공손해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할머니는 그저 사장님을 조용히 바라보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카페 안의 손님들도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할머니와 사장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카페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허리를 굽히며 어쩔 줄 몰라 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채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사장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사장님이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건가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따뜻한 할머니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더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이 사장님에게 많이 힘들었지?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사장님이 황급히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가게가 바빠서 직원 교육을 위해. 김 사장 말을 끊지 마세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사장님은 즉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사실 나는 이 모닝글로리 카페 체인의 회장이란다.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닝글로리는 전국에 5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진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이곳도 모닝글로리 매장 중 하나였죠. 저는 할머니가 그저 근처에 사시는 평범한 노인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회장님이셨어요? 저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조금 놀랐지? 하지만 내가 날 도와준 건 내가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었기 때문이잖니.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맞아요. 제가 할머니를 도운 건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죠. 사장님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빠서 그랬을 뿐이고. 회장님은 손을 들어 사장님의 말을 다시 한번 끊으셨어요. 김 사장,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과는 많이 다르군요. 매장 운영에 대해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는데 제가 본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단호함에 사장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윤아, 이제 좀 쉬렴. 나와 김 사장은 할 이야기가 좀 있구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진땀을 흘리며 사무실로 회장님을 안내했어요. 두 분이 사라진 후에도 카페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무실에서 회장님과 사장님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멍한 상태로 카페에 남아 있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카페는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방금 일어난 일이 계속 맴돌았죠. 차분히 생각해 보려 해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약 3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카페를 빠져나갔죠. 그리고 회장님이 조용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지윤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회장님은 창가 자리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많이 놀랐지? 이렇게 갑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도 미안하구나.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표정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할머니 그대로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회장님을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제 손을 톡톡 두드리셨죠. 그게 더 좋았단다. 오랜만에 그냥 할머니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편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직함이나 재산만 보니까. 회장님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래도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죠. 그런데 왜 그날 밤 그렇게 늦게 혼자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운전기사분이나 경호원도 없이.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단다. 나도 인간이니까. 그날은 오랜 친구의 묘소를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 후로는 내가 알다시피 정신을 잃었지. 그 설명을 들으니 많은 것이 이해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윤아, 오늘 내가 사장에게 받은 대우를 봤어.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니?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을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곧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꽤 자주 있었어요. 특히 손님이 많을 때나 실수했을 때 심했죠. 하지만 알바생이니까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대답에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그건 옳지 않아.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도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 보구나.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결심한 듯 다시 말씀하셨어요. 넌 참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더구나. 앞으로도 힘든 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회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한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했죠. 지윤아, 나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줬으면 해. 내 전공이 경영학이라고 했지? 우리 본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도 조정해 줄 수 있어.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이는 거야. 내 성품과 태도는 이미 충분히 봤단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나와 회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야. 우리에겐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하거든. 회장님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과연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죠. 지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배워가면 돼.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 회장님의 그 말씀이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닝글로리 본사에서 마케팅팀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오후에만 출근하고 방학 때는 전일 근무를 하는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의 새로운 인턴 김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팀원들 앞에서 인사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두 저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을 때 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지윤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니까 기대가 크답니다. 그 말에 더 긴장됐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자료 정리나 회의 준비 같은 기본적인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점차 제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지윤 씨, 대학생 타겟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제안해 보세요. 신선한 시각이 필요해요. 팀장님의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정리해 발표했던 날이 기억나요. 다리는 떨렸지만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죠. 놀랍게도 제 아이디어 중 몇 가지는 실제 캠페인에 반영되기도 했어요.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제 부서에 들르셔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셨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했죠. 회사 사람들은 회장님이 저를 특별히 아끼시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인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니까요. 지윤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함께 식사라도 할까? 어느 날 회장님께서 퇴근 시간에 제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곳에서 회장님은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나도 너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단다. 젊었을 때는 커피 배달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 첫 카페를 열 때는 밤낮으로 일했어.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은. 회장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뉴스나 잡지에서만 봤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줄더구나. 대부분은 내 지위나 재산을 보고 다가왔어. 그래서 그날 밤 내가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로만 날 대해줬을 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단다.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가 한 작은 친절이 회장님께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줬어, 지윤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만 맡았지만 이제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할 정도로 성장했죠. 마케팅팀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편하게 대해주시고 가끔은 제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해요. 지윤 씨가 제안한 대학생 타겟 SNS 캠페인,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참신한 아이디어였어요. 팀장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기획한 캠페인이 실제로 진행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다니. 대학 강의실에서만 배우던 이론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걸 보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도 학업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날도 많았고 주말엔 리포트 작성에 몰두하기도 했죠. 덕분에 이번 학기 성적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지윤아, 많이 바쁘지? 건강은 괜찮니? 회장님은 가끔 사무실에 오셔서 제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때로는 집에서 직접 만드신 반찬을 싸오시기도 했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죠. 그런 따뜻한 관심 덕분에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어서 안심했죠. 지윤아, 내가 인턴으로 일한 지 이제 반년이 됐구나. 우리 회사 규정상 인턴십은 6개월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턴십이 끝난다는 건 이제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뜻일까요?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는데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으셨어요. 이건 정식 채용 제안서란다. 내가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후에 우리 회사에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해. 물론 그전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저를 그 정도로 인정해 주시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받아도 될지. 물론이지. 내 성과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알아서 좋은 제안을 하는 거란다. 회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셨지만 곧 저를 위해 기뻐해 주셨죠. 지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기에 이런 기회가 온 거라 생각한다. 부모님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님은 늘 저를 믿어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는 딸을 위해 항상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기뻤습니다. 모닝글로리에서의 일은 점점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실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성장할 수 있었죠. 지윤 씨, 이번 신메뉴 출시 마케팅은 지윤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우리가 서포트 할게요. 팀장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준비했고 여러 번의 수정 끝에 최종안을 완성했죠. 그 결과 신메뉴는 출시 첫 주에 예상보다 3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지윤이었어. 젊은 감각이 빛을 발했구나.
회장님께서 제 성과를 칭찬해 주실 때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전의 알바생 지윤이 아닌 이제는 한 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저는 회사와 학교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라 보람찼죠. 무엇보다 회장님과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윤아,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같이 가자. 어느 주말 회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호기심에 회장님을 따라 나섰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모닝글로리와는 전혀 다른 아담한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카페란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있지만 가끔 이곳에 오면 초심을 떠올리게 돼. 회장님의 눈빛에서 감회가 느껴졌어요. 허름한 외관이지만 이곳이 모닝글로리 제국의 시작점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손님도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그냥 문 닫은 날도 많았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 하지만 그때마다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내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나더라.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기업의 회장님이 아닌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인내를 생각하니 더욱 존경스러웠죠. 회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그저 오랫동안 품었던 궁금증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어요.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단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가정을 꾸릴 기회를 놓쳤지. 늘 외로웠는데. 그날 밤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준 그 순간 마치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 잠시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가 베푼 그 작은 친절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단다. 누구나 부와 명예를 줬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일깨워줬어. 저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 행동이 회장님께 그렇게 의미 있었다니 생각도 못했거든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으니까요. 아니란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꾼 거야.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상황에서 내가 멈춰 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꾼 거지.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회장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인생은 큰 결정들보다 종종 그런 작은 선택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저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회장님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회장님을 실제 할머니처럼 모시게 되었죠. 졸업을 앞두고 회장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윤아, 졸업하면 유학 생각은 없니? 해외 경영 경험을 쌓으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사실, 유학은 꿈이었지만 비용 때문에 포기했었어요. 그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구나. 회사에서 지원해 줄 테니 한번 도전해 보겠니? 그렇게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날 밤 한 사람을 돕기로 한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가끔 옛 카페 근처를 지나갈 때면
예전의 사장님을 만나기도 해요. 이제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어색하게 인사하시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분도 무언가를 배우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작은 친절과 선한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블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블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